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또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할 때 전세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또 주택 양도할 때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방송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슈하고 좋은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자,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사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발표를 했죠. 한 21번째, 22번째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가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도 미리미리 이제 대책을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예상을 해놓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규제 지역이 좀 포함된 지역들이 있다. 이 비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동생산 지역에 뭐 양주라든가 또 의정부가 포함된 것도 또 의외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투기과열 지역에서 이제 뭐 군포라든가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남이라든가 안양, 뭐 안산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의왕이라든가 군포 또 기흥까지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로 좀 조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뭐 오산이라든가 또 양주, 특히 양주라든가 의정부에 조정 대상 지역이 좀 포함된 부분도 좀 의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외 지역을 만들고 다시 또 추가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되는 지역보다는 추가되는 지역이 좀 오히려 좀 많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주나 의정부라든가 하는 지역들은 뭐 지금 현재 뭐 재개발이라든가 의정부역과 양주역 라인으로 들어오는 G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 좀 대비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과열 지구하고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건 기존하고 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이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에게도 계속적인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갭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이 정부의 좀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청약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져 있고, 또 이제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년간과 시점으로 자격을 강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주담배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있던 내용과는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이제 그 1주택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존에 같고요. 또 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 내용과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한 번 더 이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1주택 세대는 신규 주택 가입을 위한 주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고민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즉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2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 1년 내에 처분하고 또 입주가 되어야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부부 별거 봉양이라든가 무주택 자녀에 대한 분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새 좀 많이 좀 고민이 좀 들어오는 게 이 부모에 대한 별거에 대한 봉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한 채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봉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뒀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 상담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예외가 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 장특공은 이제 배제를 이제 시켰고요. 또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로 과세를 시킵니다. 또 특히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 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이제 양도를 이제 제한했고요. 또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을 했었을 때도 매수인이 뭐 2년 이상 그 주변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좀 붙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1년 6개월 정도의 이런 어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도 항상 이 투기과열 지역 안에 이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매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는 특히 유의할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매도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6억 이상, 이것을 뭐 3억 이상 주택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바뀌어놨다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주담배라든가 전세대출 이제 규제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 1년, 조성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년 여기서 이제 그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출 신청하실 때는 6개월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세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주택도시 그 HUG죠. 최대 보증 한도를 낮췄다라는 내용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금자리론도 거주 의무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보금자리론 거의 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보금자리론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3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아마 뭐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7월 말, 그러니까 8월 초에 이제 시행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입니다. 요 재건축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법인세의 법인이 이제 주택을 구입했었을 때의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강화, 기존에 줬던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을 좀 제외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각 시도가 1차 안전진단으로 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 1차는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2차 안전진단은 현장 조사를 가는 건데 이걸 좀 운반을 시켰다는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이 재건축 조합원을 분양했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법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것이 어떤 장점으로 좀 작용해서 법인으로 좀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내년 종부세 과세분이라든가 이 주택 보유, 즉 주택 숫자에 따라서 주택 숫자가 많으면은 이게 4%, 이 3%의 단위세율을 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6억 이상의 종부세, 이 공제율이 기존에 있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폐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또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법인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이 됩니다. 이제 2013년도에 중과세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또 법인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법인이 구입했을 경우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지역에 좀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좀 강력한 규제를 좀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좀 많아질수록 이런 어떤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6.17 대책입니다. 규제 지역이 증가가 됐죠.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서 수요 울리는 부분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또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 한마디로 투기 수요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한데, 자, 또 한 번 규제가 강화된 만큼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그널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이번 시간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주택법 일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이 지역주택조합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젊은 어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장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좀 숨어 있는지 내용을 좀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을 좀 의의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제 그 시행사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아파트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라든가 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토지를 그때부터 이제 매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같은 경우로 보시게 되면 무주택자이거나 또 이제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정도 소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일 현재 동일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 안에 이제 내용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면 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입니다. 이거 신청을 하고 아파트가 다 세워지고 입주하는 날까지 이 세대주, 즉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는 무주택자이거나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바꾸거나 중간에 또 잠깐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입주 시기에 당신은 조합원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유념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하는 추진 절차와서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단순하고 또 사업 추진의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추진이라든가 1차, 2차 조합원 모집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그래서 준공까지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가 성공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데 그것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 매입 때까지의 그런 어떤 조건을 맞았을 때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추진이 구상하고 조합원 모집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토지금융비라든가 시행사 이윤, 광고 홍보비가 상당히 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가 대비해서 많게는 약간 30% 정도 저렴하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인데 지역적 아파트는 뭐 3억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면 저도 이제 혹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전매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하기 때문에 이 법적 규제가 좀 미비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토지 확보율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 확보율인데 그 토지 확보율을 좀 그 분양사들이 좀 부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 확보를 보게 되면 그 조합 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용 승낙서라든가 사용 권한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합 이런 부분이 좀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기간이 지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 즉 내가 조합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공사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죠. 하지만은 시공사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설립인가에서 처분인가까지 들어갔었을 때 또 시공사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조합원 모집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MOU를 체결합니다. 시공사하고 의향서로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지가 미확보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 분담금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합원 모집을 했었을 때 분담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또 작은 글씨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분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자그맣게 또 글씨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입주 예정일인데요. 뭐 몇 년 안에 입주가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하고는 기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좀 예외적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사업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뭐 신탁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금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신탁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쪽에서 신탁사에게 자금 금전 출금을 요구를 한다면 신탁사 같은 경우는 금전 출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호수 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남양의 뭐 몇 동에 몇 호 좋은 위층으로 해드릴게요라고 계약서 쓰죠.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즉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동호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경이 또 가능하잖아요. 이 변경하면은 또 어떨 때는 또 한 동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지 사용 확보율인데 이 100%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정 광고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가 등기부 등본 또 사용 권한을 봐야 되는데 이 조합원이 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로 갔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토지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조합 설립 전에 발기인이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할 경우에는 이게 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그 안에 약 한 15% 이상을 소유권을 이 조합원 쪽, 조합 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사전 설명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조항에 좀 넣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 사항을 보시게 되면 뭐 조합원 자격 기준이라든가 분담금 또 토지 확보 현황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조합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탈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이 탈퇴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합원이 됐다 하도 사업 진행이 좀 빨리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환불해 달라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끌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조항을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조합원 자격 기준 등 이 필수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발기인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 발기인의 자격 요건, 그 기존의 이 조합원들이 그 동네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될 텐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지어줄게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갖춰야 할 자격을 이게 대통령에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발기인은 조합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과 똑같이 가입비 납부도 해야 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이 권리 의무를 발기인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투명성 및 안정성을 좀 제고를 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공개 의무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자본금 요건을 상향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업무 대행자가 들어와서 이제 업무 대행, 즉 분양 대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개인 같은 경우 6억, 법인 대행업자, 즉 개인 같은 경우 이런 보험 업무 대행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 5억, 개인이 한 10억 정도를 상향시켰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탁업자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산 절차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산 절차 안에를 보시게 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 모집을 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2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만들면 거기 안에 의결로 인해서 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잠깐 아쉬운 게 뭐냐면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적 분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조합원들한테는 안정조치를 좀 만들어줬다는 것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 날로부터 2년 내에 인가받지 못하면 일단은 해산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또 3년 내에 또 사업계획 승인을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총회를 결의를 해서 해산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이 주택조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재개발 또 이런 어떤 재건축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장단점부터 또 개정안까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 체크해드리고요. 현재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또 알아두면 돈이 될 수 있는 세테크 방법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삼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이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또 간단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이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꼭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해결해드릴까요?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제가 여기 노원구 하계일동 현대 2차 아파트를 2003년부터 장기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갖고 좀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이신 거고요. 예. 현재 1주택자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계동에 위치한 현대 2차 아파트 매도 타이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예.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년 거주를 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네, 이거 매도하시고 어디 뭐 다른 지역 보시는 지역들이 있나요? 매도를 했다. 예. 네. 아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일단 그렇고요. 예. 그리고 움직여야 할 지역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1차 그 공덕역에 마포 삼성 레미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송파구의 거여 2단지 아파트, 송파 파크테일 2단지 아파트 해가지고 예. 그냥 여러 군데만 지금 보고만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 건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요 내용 뒷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버거우니까 요 매도 시기만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전화 통화할게요. 예. 일단은 이 현대 아파트예요. 이 현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데 현대 아파트가 위치가 이렇게 썩 나쁘지가 않죠. 여기 아파트 현재 위치해 있고 여기 중계역이 위치해 있고 노원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쪽 라인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를 이제 받아내는 지역들이죠. 이제 요런 하계, 중계, 뭐 태릉입구역 쪽 요 라인 쪽에서는 이게 좀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말씀하신 이렇게 현대 아파트라든가 약간 밀려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영향을 좀 약간 덜 받고 이런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노원역 쪽에서 공릉, 이 태릉입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요 라인 자체는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를 이제 2018년도부터 쭉 받아오다가 내년 해서 이제 좀 약간 숨고르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국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은 이 목적 자체, 이 물건, 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20년 거주해서 몇 년 더 거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찾고자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공덕 쪽에 있는 마포 삼성 아파트 이런 쪽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호재를 받아서 좀 가격 형태는 좀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 이쪽에 그 돌고 지역 쪽 주변 지역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돌고 지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장위 뉴타운이 이렇게 마저 만들어졌잖아요. 이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좀 큰 뉴타운입니다. 그 중에서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그중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면 바로 이 장위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쪽이 가격 영향을 앞으로 쭉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한 10억대를 좀 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뭐 마포 삼성이라든가 거의동 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장위 뉴타운 쪽이 좀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롯데에 있는 이 현대 아파트를 좀 20년 이상 거주하고 이제 좀 오래 살았으니까 좀 뭐 다른 지역으로 좀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살고 있고 실거주를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그 도로에 대한 어떤 호재라든가 철도에 대한 호재를 2029년까지는 꾸준하게 좀 받아낼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굵직한 뭐 재건축의 호재가 잠재적으로 좀 숨어 있긴 하지만 이 철도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테두리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고 물건을 좀 고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호재를 좀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628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의정부 호원동 회룡역 옆에 풍림 아이원을 매도하고 광교역에 참누리포레로 투자할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자,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투자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갈아타기 전략 어떨까요, 이사님? 이제 이렇게 갈아타기 하셨을 때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제 꼭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보시고는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를 가지고 있고 직장과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회룡역에 있는 호원 아파트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 광교 쪽에 있는 아파트로 이전하시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회룡역 쪽의 풍림 아이원 쪽 이 아파트, 이 회룡역이 가지고 있는 호재거리, 이 회룡역 쪽 주변 지역에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거든요. 뭐 그 양주 쪽과 연결되어서 의정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섬유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게 섬유와 관계되어져 있는 섬유와 관계되어져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 회룡역 쪽 주변 지역으로서는 호재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참누리 포레스트입니다. 이 참누리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교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분당선이에요. 이 신분당선이 이제 홈매실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광교 참누리 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호재거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광교역과도 상당히 좀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단점으로 한다면 이쪽 앞쪽에 이제 경기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앞쪽으로 해서는 또 광교역 즉 경기대학교역에 그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에 대한 의미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이 신분당선이 올라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가격 상승의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갭 투자로 하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실거주를 해서 뭐 직장이랑 가깝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교육 여건 때문에 광교 쪽으로 내려오고 싶다. 이런 어떤 어떤 주거 만족도에 대한 또 비율이 좀 높아야지만 이것도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홈미실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에 대한 어떤 호재를 받게 된다면 2023년도부터거든요.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이거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세가의 상승률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실거주로 해서 주변에 어떤 녹지공간 또 학교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뭐 교육시설도 잘 되어져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찬성으로 하고 이주하시는 것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투자 목적만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상담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또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부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재테크 방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 모두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만나볼 상가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떠나볼게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제 건물은 다 지어졌고 또 위층에 이제 그 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이제 병원으로 이제 현재 지금 운영 중이다. 그리고 거기서 1층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이 편의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담배권이 나옵니다. 담배권이 나오다 보니까 편의점으로 분양을 받으셔서 운영하실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해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강일역과 미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자체가 44.83평방미터, 약 한 실평수로는 한 13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층 코너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층하고 5층은 소아과, 이 산부인과로 입점이 되어져 있어 현재 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1층 편의점으로 의향서를 맞춰 놓여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꾸준하게 좀 나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매가 자체는 약 한 9억 3천만 원인데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상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또 1층 코너에 있는 상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상가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수요와 가장 연결이 되는 또 입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호재도 함께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입지와 호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미사 신도시죠. 이 강일 쪽, 또 미사 쪽 신도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상가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이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도로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산업단지가 하나 둘씩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하고 배우 세대, 즉 아파트 배우 세대를 모두 다 가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호선 미사역과 5호선 강일역이 이제 올해 8월 달이면 이제 개통을 하게 되죠. 거기에 좀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에가 이 강일 첨단 업무 단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보시게 되면 강동구와 이렇게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과 분당까지는 약간 10분대에서 약간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 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이 상일아이스, 또
하남 IC와도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이 교통과 도로의 어떤 도로의 호재거리를 좀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다. 또 이 상가 블록 자체, 즉 LH에서 공급했을 때도 이런 블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파트, 이렇게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상가 비율을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시설에 있는 상업 비율을 상당히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세대의 약 한 13,000세대가 주변 지역으로 좀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런 세대들이 이 본 상가를 좀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약간 3,200개 호실, 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약간 1,500개 호실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이렇게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남 영장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한 8월 달이면 개통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이 좀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업무 복합단지부터 산업단지, 뭐 산업센터, 뭐 아파트까지 수요층 정말 든든하네요. 자, 상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때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자, 어떻게 지어졌는지 건물 모습 살펴보면서 가격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제 준공이 돼서 현재 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위층과 3층과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보인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소학가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했다.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 이 가시성과 집중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5층은 산후조리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4층과 3층은 이렇게 가족분만실이라든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소아 청소년과로 좀 되어져 있고 1층에는 현재 좀 약국으로 좀 맞춰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시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다. 또 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위치해져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수익률을 현재 좀 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해서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2차선 도로변 쪽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좀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2웨이 방식으로 주차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 자체가 9억 3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를 약 한 7천에 약 한 월 3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와 대출액을 임대가와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억 9,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병원 건물이네요. 2층부터 5층까지 병원이 입점해 있고 뭐 옥상에는 정원도 있고요. 또 지하에 주차장 공간까지 잘 갖춰져 있는 상가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주변에 병원뿐만 아니라 수요층도 가득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층 코너에 있는 상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1층 코너에 있는 상가로 오늘 가격대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알아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에도 역시 상가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상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배동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즉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한번 나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물건을 좀 보고 갔습니다. 이제 가계약까지 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약 한 27.71평방미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것도 1층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상가주택이 1.5룸과 2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저번 달에
계약 개시일이 열리자마자 다 완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가잖아요. 강남 상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미 가계약까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니까 자칫하면 내가 놓칠 수도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오늘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서초구 방배동 상가의 입지 한번 알아보면서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9호선 구반포역과 이 동작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9호선 구반포역에서는 도보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9호선 구반포역 쪽 주변 지역은 유명하죠. 반포주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싼 지역에 위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재를 이 본물건이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4호선, 7호선에 지나가는 이수역과 이 동작역, 이 도로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강남 3구, 소위 말하면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학교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좀 보시게 되면 뭐 세화여고라든가 세화여중, 주변 지역에 뭐 설해초등학교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교육 환경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업에 종사하시는 학원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변 지역 입지역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선의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이 본물건지 즉 이수역과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는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가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반포주공 단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4개의 주택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좀 빠른 지역이 바로 이 3주구입니다. 이 3주구에 위치해 있다. 본 물건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주구가 현재 그 삼성물산으로 현재 좀 시공사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3주구가 올라가면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에 또 다른 업무 시설도 같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남 IC하고 양재 IC를 거치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되죠. 지하화가 되게 되면 양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녹지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거리도 본 물건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 입지와 호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뭐 주변에 학군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방배동 카페 거리라든지 이 방배동 하면 사람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수요층 고스란히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다가 교통도 계속해서 좋아지고요. 또 아파트까지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상가에 대한 관심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에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이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이 본 물건은 이제 건물이 다 마무리가 된 물건입니다. 현장으로 오시게 되면 현장 위치에서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1층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상가,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자체가 뭐 많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그냥 인테리어를 그냥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갖고 오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인테리어를 해줬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죠. 또 하나는 이 제가 좀 소개해드린 이 상가는 과거에 이 물건이 지어지기 전에 이 편의점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현재 좀 들어오려고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뭐 외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좀 밝게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SK 그 아파트가 위치했는데 SK 아파트와 이 색깔을 조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밝게 좀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아트월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설치가 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코너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해서 창을 크게 뒀기 때문에 이 가시성과 집중력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동선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또 위치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편의점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호실로 좀 꾸며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존에 있던 상가와 새롭게 지어진 물건에 대한 이 상가에 대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를 상당히 좀 저렴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구상권에 있는 상가, 즉 1차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약 한 8천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새롭게 지어진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상가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예상 매매가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약 5천에 한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에서 임대가, 이 대출액을 좀 제외한다면 약 한 2억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강남 상구의 좋은 상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빨리 전화 주시고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또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6월 이후에 주택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알아두면 돈이 될 수 있는 똑똑한 재테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0명이라는 점,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조금 전에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직전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1시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번 추가 대책을 앞두고 가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나의 투자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똑똑한 재테크도 확인해볼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부동산 시그널은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